네, 오늘 오후에 또 84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 확인되면서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977명으로 늘었습니다. 코로나19 10번째 사망자도 발생한 상황인데요. 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자세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제가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는 대로 이제 오늘까지 누적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또 지금 사망자도 10명이 됐어요. 지금 이 확산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확산세가 계속 네.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둔화된다든지 아니면 확산세가 좀 준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확산세가 계속 확산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예. 아직은 향후에 전망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4주 동안에 이제 상당히 안정화 추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네. 이제 심각 단계로 우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서 그다음에 네. 향후 한 10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향후 10일 이내에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 4주 이내에 정부가 말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정확한 사이는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일단 사망자가 10명으로 증가한 상태고 또 중증 환자 수도 20명으로 지금 증가한 상태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치사율이 어느 정도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치사율은 뭐 한 1에서 2%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환자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많고 또 이제 청도 대남병원 같은 데서는 매우 이제 특이한 이제 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대규모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제가 좀 더 걱정하는 것은 지금 대구 지역에 이런 전문 시설이 부족해서 확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가격리 조치가 되어 있는 예.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비교적 경증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가격리하고 의료진들이 계속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접촉하면서 환자의 양태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이 어쨌거나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신 분은 자연 치유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또 중증으로 빠질 수도 있는 네.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상황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 정부 당국이 심각으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집총력 체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점에서 보면은 뭔가 병상을 준비하거나 하는 게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향후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는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총력 체제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신속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의료진 얘기를 하셔서 궁금한 게 지금 일부 의료진의 확진도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료진 부족 문제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좀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거든요. 충분히 문제가 되죠. 예. 우선은 이제 몇 개 꼽아볼 수 있는 게 우선 하나는 전담병원의 지금 병상 부족 사태가 지금 네. 당장 네.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의료진도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충분히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이럴 경우에는 뭐 군에 계신 의료진들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원 문제도 병원 문제 나름대로 이제 또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좀 신속하지 않아서 향후에 오늘만 보더라도 벌써 환자가 전혀 추세에 꺾이지 않고 네. 그대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다 감안한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사망자의 경우도 그렇고 확진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무래도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가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명단을 제출받아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글쎄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됩니다. 예, 우선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이 일어났었고 네. 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그 모임에 전국 네. 각지의 다른 지회 교회에서도 많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천지 교회 측에서 전체 교인 명단을 제공했다고는 하지만 네네. 막상 그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정보도 틀리고 또는 뭐 정보도 아예 그
지정된 곳이 없기도 하고 예. 이제 이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정보에 대한 그런 진실성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현재 이제 조회를 하거나 하는 점에서는 약간의 안도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환자 한 명이나 환자 소수라고 하더라도 대규모의 파급 이제 영향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정보에서도 누락된 것, 또 이 정보에서도 틀린 정보, 그런 정보들에 또 혹시 감염자들이 여전히 있다고 하면 이런 분들이 또 이제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런 예. 걸로 인해서 여전히 지역 사회를 계속 이제 다니면서 감염을 시키고 있다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신천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예. 그 정보와 더해서 우리 당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상당한 그런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네. 확실한 정보를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단 확보도 확보인데 이게 지금 인원이 거의 20만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이게 일단은 고위험자부터 전수조사한다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1, 2월 중에 대구교회를 방문한 사람 이런 분들을 먼저 좀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한 20만 명을 좀 상회한다고 알려져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확보한 명단을 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을 먼저 조사할 것 같고 네. 또는 대구 경북 지역의 교회의 그 집회에 왔던 사람들이 파악이 된다고 하면 방문했던 사람들요? 먼저 네. 이제 그 사람들을 먼저 조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역 사회 감염이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코로나19의 증상과 예. 그다음에 감기의 증상이 다르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은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진단 검사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천지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감기를 앓고 있는 분들의 이제 샘플을 전부 네. 취합을 해서 이제 신속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상당히 선제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대구 경북 지역에 이만큼 환자들이 많아서 지역 사회 감염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허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심각 단계에 있으니까 예. 정부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것은 지금 신속히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확진자가 많은 만큼 참 조사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진단 키트의 수량은 좀 충분한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 진단 키트를 통해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결과를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신속 진단 키트에 대한 것인데요. 예. 신속 진단 키트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신속 진단 키트의 그런 어떤 정확성 또는 민감성 이것이 아직 거론이 된 적은 예. 없습니다. 저는 몇 차례 이제 거론을 좀 한 바가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한 적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지금 신속 진단 키트가 충분히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이제 이 문제는 그러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제 예산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은 물량을 공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진단 키트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진단 키트로 인해서 결정된 음성이냐 양성이냐에 예.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다른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이 신속 진단 키트의 민감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문제가 뭐 심각하게 거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품질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그리고요 또 궁금한 게 이 보통 바이러스가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이제 올라가면 좀 기세를 잃는다고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 코로나19도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좀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알 수 없다. 이게 제 기본 이제 네.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 논문 정도에서 네. 이 코로나19의 생존력과 관련한 이제 온도, 습도에 대한 얘기를 한 논문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실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해 11월 빠르면 11월 지난해 12월 정도에 이제 처음으로 예. 발견이 되고 감염 사태가 생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온도, 습도와 관련해서는 모르는 바가 많고 심지어는 우리가 사계절을 지나보고 내년 정도 되면은 또 좀 알 수는 있는데 네. 아직까지 사계절을 지나보지도 않았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좀 알기는 어렵고 오히려 홍콩이나 이런 좀 더 따뜻한 나라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도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이 바이러스가 민감할 거다. 이거는 어떤 그 논문에 의해서 좀 추측된 건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건대는 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것은. 아직은 좀 예. 물음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예. 이제 사람들께서 이제 좀 여름이 좀 가까워지면은 좀 그나마 조금 이제 기사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아직은 좀 정확하게는 분석이 어렵다. 그렇습니다. 한 해 정도만 지나보면 네. 아. 그때는 또 약간 기후와 관계가 있는지는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연말성 수 찾아볼 수 있을 텐데.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찌됐건 치료약 기다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약학 전문가시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치료제는 또 어떤 거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고민해 보신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예방 백신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 것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뭐 이제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뭐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니까 네. 이 코로나 19에 대해서 직접적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쓸 수 있는 약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이미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거나 치료제가 개발된 그런 치료제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치료제들을 이제 써보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효과가 있나 없나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심지어 이제 동물한테도 해보고 사람한테도 해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전 메르스 때 또는 사르스 때도 썼던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또 말라리아 치료제는 이전에도 쓴 적이 있어요. 네. 그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써봤는데 역시 일부의 환자들에서는 효과가 있어요. 예. 또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에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써보니까 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또 이제 일본에서 신종 플루 바이러스에 쓰고 있는 이 약도 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쓸 수 있는 약은 한 4개 정도 있는데 이 4개를 가지고 어떤 환자에는 이 약이 잘 듣고 어떤 환자에는 저 약이 네. 잘 듣고 그렇게 되면은 이 4개의 약만으로도 충분히 환자를 다 돌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 신속하게 허가를 내서 수입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한 약이 한 4개 정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환자가 경증이면 약을 투입하지 않아도 뭐 큰 중증으로 가지 않고 네. 완치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중증으로 빠진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약제를 쓰면 충분히 뭐 약효를 나타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지금, 되어서 예. 이 코로나19에 대한 약은 없지만 쓸 수 있는 약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상용화된 지금 좋겠습니다. 치료약이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마스크라든지 손 씻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마스크 같은 경우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일회용 마스크를 일반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 마스크도 조금 차단을 하는데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상당히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예. 우리는 뭐 KF80이나 네. 또는 네. KF94 이런 거에만 이제 지나치게 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비말을 막아준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바이러스 입자 그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KF80이나 KF94가 차단을 못합니다. 바이러스 입자 자체는. 네. 바이러스는 그 마스크의 사이즈, 구멍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마스크를 쓰느냐? 그 마스크가 비말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차단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예. 면 마스크는 안 되느냐? 충분히 됩니다. 면 마스크만으로도 비말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과 같이 KF80이나 KF94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네. 이러면은 면 마스크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면 마스크는 여러 번 세탁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네. 쓰시면 됩니다. 오히려 만들어서 쓰신다.
이것보다는 저는 이제 면 마스크를 권해드리고 네. 또 예. 이제 손 세정제와 관련해서도 제일 좋은 거는 한 75에서 80% 알코올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이 알코올을 쓰게 되면은 바이러스를 바로 말려버려서 바이러스 구조를 바꿈으로 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죽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손 세정제는 그 에탄올로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에탄올로만 이제 손 세정제를 만들어서 피부에 쓰게 되면은 피부에 있는 물기를 갖고 달아나기 때문에 네. 이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손상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에탄올하고 글리세롤하고 적당히 섞어서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훨씬 더 좋은 거는 뭐냐면은 비누입니다. 비누. 손 세정제보다 훨씬 좋은 거는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거든요. 손톱 예. 밑에까지. 네네. 그러니까 마스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활용하시면 예. 되고 그다음에 뭐 손 세정제를 써야 된다, 뭐 에탄올로 만든다 이거보다는 우리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비누. 네. 비누는 종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누를 가지고 손톱 밑에까지 깨끗하게 씻으시면은 완벽하고 또 혹시 옷에 바이러스가 묻으면 어떻게 네. 되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옷을 세탁할 때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게 되면은 드라이 클리닝에서 사용하는 물질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버리기 때문에 괜찮고 또 세탁을 할 때 사용하는 비누도 우리 손 세정제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깨서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네. 세탁을 어떻게 하고 세정을 어떻게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매우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꼭 마스크도 뭐 수치 높은 것을 꼭 찾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손세정제가 또 없을 경우에 또 비누를 그렇습니다. 사용하면 되고 이게 무엇보다 차단하고 잘 씻는 그렇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확진자와 나는 접촉한 적이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좀 증상이 좀 뭐가 좀 이상하다 예. 이런 자가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좀 진단을 내리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네. 우선은 내가 그냥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인후통이 있을 수도 있고 열감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기침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가 감기일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예. 단순한 감기일 네네.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이 있을 때는 일단 무조건 코로나19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을 하고 우선 집에서는 자가 격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게 혹시 코로나19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1339나 보건소에 전화를 하세요. 네. 내 증상이 이렇다. 그러면은 보건소에서 들어보고 전문가가 들어보고 진단 검사를 하면 좋겠다. 이러면은 그 가이드를 따르시면 되고 네. 또는 전화를 받으신 분이 조금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증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충분히 가이드를 주실 거니까 그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네. 예.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시고 전화를 하셔야 된다. 네, 병원을 무작정 가면 안 되는 가시면 거죠. 안 되고 네.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고 전화를 하시고 거기에서 주는 가이드를 따라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도한 불안은 좀 불필요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을 배려해서 정말 꼼꼼한 수칙을 지키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